여기서 계속 지내시는 건 서로에게 부담이에요. 요즘은 시설도 잘 돼 있어요. 결정은 오늘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이미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정리였고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서류를 다시 한번 정렬했습니다. 그 움직임들이 너무 익숙해 보여서 이 이야기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슴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지만 그 누구도 제 상태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방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제가 여기서 빠져나가느냐였습니다. 그 방식이 부드럽든 효율적이든 혹은 서로에게 덜 불편하든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해결해야 할 대상, 처리해야 할 상황, 미뤄둔 숙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인식은 말보다 훨씬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지나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컵 하나 어긋나 있지 않았고 식탁 위에는 필요 없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 완벽한 정돈 속에서 저는 오히려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정리 대상 목록에 포함된 물건 하나가 아직 치워지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면 차라리 감정으로 맞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감정이 허용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회의, 남은 건 동의서에 사인만 받는 절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섞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어쩔 수 없다는 얼굴이었고 누군가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들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도 설득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떠오르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어떤 말도 이 상황을 바꾸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 빨리 이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미 제외됐다는 걸 느끼는 순간 말할 힘부터 잃게 됩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불편함, 부담, 앞으로의 계획, 모두가 힘들다는 말들이 차분하게 오갔습니다. 그 말들 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제 시간은 이미 끝나 있었고 오늘은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날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 자리는 너무도 조용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사람을 내보내는 일은 굳이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이후의 모든 선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차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말이 제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 있어도
제 존재는 자연스럽게 비켜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선은 접시만 오갔고 필요한 말은 서로에게만 전달됐습니다. 저는 그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노골적인 냉대가 아니라 지나치게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무례하지 않게, 감정 상하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선을 긋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움을 주려 해도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표정, 괜히 나섰다는 눈빛이 반복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더 작게 접어넣게 됐습니다. 괜히 민폐가 될까봐, 괜히 불편함을 줄까봐 말입니다. 집안의 구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쓰던 물건들은 하나둘 자리를 옮겼고 익숙하던 동선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작은 서랍 하나가 거실로 나와 있었고 제 옷 일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방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설명은 없었지만 그 변화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더 이상 제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과한 존재가 된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렇게 생각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 감정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제가 잘못된 것처럼, 상처받는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지점이라는 걸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일부러 늦은 시간까지 방에 머물렀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조용하던 집이 밤이 되면 이상하게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낮에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그 시간에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를 가리키는 말들은 분명히 들렸습니다. 부담 한계, 앞으로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존재는 이미 논의 대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분류돼 있었다는 사실을요. 누군가의 삶을 정리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조용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방식이라는 것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몸도 점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이 오면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왔고 거울 속 제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 보였습니다. 누구도 제 상태를 묻지 않았고 저는 괜히 걱정을 끼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침묵은 점점 제 습관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닫아두고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 서랍 몇 개가 미묘하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물건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 제 공간을 확인하고 갔다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이 집을 떠나게 된다면 저는 어디로 가게 될까? 그 결정권이 과연 제게 있을까? 아니면 이미 정해진 길을 통보받기만 하면 되는 걸까? 그 생각 끝에 아주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처음엔 희미했지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 한쪽, 거의 열어본 적 없는 깊숙한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몰리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아침 집안은 유난히 바빴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걸음은 분주했고 서류 봉투가 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도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미룰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종이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명서, 안내문, 신청서 같은 것들이라는 걸요. 그 종이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는 미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애써 표정을 숨겼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불편함, 현실적인 한계, 서로를 위한 선택이라는 단어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 말들은 이제 귀에 익숙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선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드디어 받아들이는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체념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위한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거리조차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방문 앞에 섰을 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다시는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시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 한쪽으로 걸어가 거의 사용하지 않던 서랍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는 손길이 무거웠습니다. 이 열쇠는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준비된 마지막 장치였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그 안에 든 종이들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 손에 쥔 봉투로 향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치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움직임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건, 상황, 결과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부당하게 거주지를 잃게 되거나 제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로 보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전에 넘겨진 모든 재산은 효력을 잃고 즉시 제게 되돌아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공증까지 완료된 법적 문서였습니다. 종이를 읽는 동안 한 사람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고 그 다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 그리고 마지막엔 분명한 공포였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가 가볍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떨림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밀어내던 힘이 사실은 이 집이 자기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요.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태도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당하던 표정은 사라졌고
대신 계산이 시작된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는 서둘러 말을 바꾸려 했고 누군가는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수없이 흔들린 뒤였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는 복수가 아니라 제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밀려나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유일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약자가 조용히 준비해온 한 장의 종이가 수많은 말보다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싸움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은 뒤 집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은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라 계산이 시작되는 소리 없는 소란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머릿속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바뀌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저를 부담스럽게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는 조심스러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집이 자기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또렷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잔인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문장을 곱씹었고 누군가는 괜히 물컵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불안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 감정에는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표정 하나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친절이 쏟아졌습니다. 걱정하는 말투, 미안하다는 표정, 이해한다는 고개 끄덕임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에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의 태도가 진심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를 몰아붙이던 논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들먹이던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대신 가족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자주 등장했습니다. 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얼마나 가벼운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 있던 물건들을 함부로 옮기던 손길은 사라졌고 제 일정에 관심 없는 척하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드실지, 어디가 불편하신지 묻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된 온기였습니다. 잃을 게 생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제 손에 쥔 권리 때문이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서류가 없었다면 이 친절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생각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분위기는 기묘하게 평온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말도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온함이 얼마나 얇은 껍데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균형이 깨지면 다시 날카로워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조용히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봉투를 다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종이가 제 삶을 지켜줬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종이에 적힌 문장이 더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겉으로는 화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각자의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저는 더 이상 순진하게 굴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니, 제 인생을 지키려면 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리고 그 선택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노골적인 냉기는 사라졌고 대신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우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공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손함은 존중이 아니라 관리에 가까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마음을 바꿔 무언가를 요구할까봐 혹은 불리한 선택을 할까봐 미리 달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내를 너무 잘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은 이미 충분히 소모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한 정리가 아니라 제 스스로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아침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네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골목과 낡은 가게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집을 떠난다면 제 삶은 정말 끝일까? 아니면 이제야 시작일까? 생각할수록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누군가의 삶을 뒷받침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제 삶을 선택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였습니다. 그 깨달음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스스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밀어넣으려 했던 선택지가 아니라 제가 직접 고른 선택지였습니다. 시설의 환경, 생활 방식, 자유도, 비용까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어떤 곳은 지나치게 통제적이었고 어떤 곳은 오히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고립돼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기준이 얼마나 분명한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알아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집안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갑작스레 말리기 시작했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빨리 결정하라며 서두르더니 이제는 시간을 충분히 갖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였다면 그들의 말은 여전히 통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선택권은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르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혼자 방에 앉아 서랍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서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꺼내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서가 제 삶을 바꿨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건 무기였지만 제가 살아갈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군가의 판단으로 떠나는 건 패배지만 제 선택으로 움직이는 건 자유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집에 남든 다른 곳으로 가든 이제 그 결정은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남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숨을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삶의 중심에 제가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진짜 선택은 이제 곧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을 유지했고 집안의 분위기에 순응하는 척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었고 묻는 말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방에서 잠을 잤고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 집의 구조, 사람들의 말투,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개입되지 않으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불안이었습니다. 그 불안은 숨기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오히려 주변이 더 분주해졌습니다. 괜히 안부를 묻는 횟수가 늘었고 필요 없는 말들이 자주 붙었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떠보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애매하게 웃었고 생각 중이라는 말로 넘겼습니다. 그럴수록 상대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지는지 저는 그 과정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불안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반대였습니다. 며칠 후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출 제안,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말,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제안을 거절하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 이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싸움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지는 싸움이라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저는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하려는 길이 도피인지 아니면 진짜 자립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 선택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건 아닌지, 분노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검증하지 않으면 또 다른 후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 익숙함, 정이라는 이름의 감정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과 현실을 분리하려고 애썼습니다. 감정은 소중하지만 제 삶을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제 존재를 배려하는 말처럼 포장된 그 문장은 여전히 저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바뀌어도 근본적인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대신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곧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선택을 세상 앞에 어떻게 드러내느냐였습니다. 제가 먼저 움직이자 집안의 균형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조급해졌고
누군가는 계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반응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은 이미 충분히 강력하다는 걸요. 그리고 이 선택은 곧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제가 조용히 결정을 굳혔다는 기색을 보이자 집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이전의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이번에는 노골적인 불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불안은 걱정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실에 대한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유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집에 꼭 필요하다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들은 듣기에 나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나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밀려나고 있을 때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들이 이제 와서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책감이 등장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함께한 시간, 정이라는 단어들이 무기로 사용됐습니다. 제가 떠난다면 누군가는 상처받을 거라는 암시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 말은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밤이 되면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함께 웃던 순간들, 평범했던 하루들,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이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 사이사이에는 분명한 장면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제 말이 무시되던 순간들, 제 감정이 관리 대상이 되었던 시간들 말입니다. 붙잡는 방식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걱정이라는 말투로 통제하려 했고 배려라는 이름으로 선택지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도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누군가가 눈물을 보였을 때였습니다. 그 눈물은 제 결정을 흔들기 위한 마지막 카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눈물은 언제나 강력했고 저는 여전히 감정에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눈물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인지 말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눈물 뒤에 숨어 있는 계산을 저는 이미 여러 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아프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감정의 무게를 대신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 끝에 하나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제 선택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자 오히려 숨이 트였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자 결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손길이 거셀수록 저는 마음속에서 한 발짝 더 멀어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 늘 물러섰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물러서는 대신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지금이 이 여정에서 가장 어두운 지점이라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이 지점을 지나야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제 안에서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밤새 고민으로 뒤척이던 시간들이 무색할 만큼 눈을 뜨는 순간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그 평온함이 낯설 정도였습니다. 늘 누군가의 기분을 먼저 살피며 하루를 시작했던 과거와는 분명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띄우지도 않았고 불필요한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의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요. 그 구분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저는 오랜 시간의 침묵 속에서 배웠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말도 감정을 설명하는 말도 모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제 선택을 밝혔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 그 모든 것은 제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공격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은 더 이상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경계였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흘러가는 침묵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현실 앞에서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말이 정리된 뒤에야 비로소 각자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상했던 반응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표정도 있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미묘한 분노까지 다양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표정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상대의 감정이 제 선택을 흔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늘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요. 하지만 설명은 언제나 제 몫이었고, 이해는 상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구조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저는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생각보다 큰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사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관계의 균열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는 사라졌고 어색한 침묵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제 자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저는 제 자신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됐습니다. 불안도 있었지만 그보다 큰 건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틀린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는 선택일지라도 제 삶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안의 불빛과 바깥의 어둠이 묘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느 쪽으로든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이 여정의 마지막 관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날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선언도 극적인 장면도 없이 아침은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햇빛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맞는 마지막 아침이라는 사실이 천천히 실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제 속도대로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며 하나씩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 잘 쓰지 않던 물건들, 언젠가 필요할 거라며 쌓아두었던 것들까지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그 물건들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제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버릴지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많은 기억을 담고 있어서 손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건 작은 서랍 앞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서류가 여전히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꺼내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종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미 선택당한 사람으로 어딘가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는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모른 척했고 누군가는 괜히 바쁜 척하며 오갔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물러나는 기척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굳이 마지막까지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의 절반쯤 정리했을 때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았던 순간도 견뎌야 했던 순간도 모두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기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누군가는 제 짐을 흘끗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괜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익숙한 공간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웃었던 기억도 울었던 기억도 모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등을 떠밀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한 사람으로 이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저는 속으로 짧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웠고 아팠고 배웠다고 말입니다. 그 인사는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버텨낸 제 자신을 향한 인사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하늘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떠났습니다. 도망치듯이도 아니고 쫓겨나듯이도 아닌 제 발로 선택한 걸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마지막 장이 이제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머무르게 된 공간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과도한 설명도, 눈치도, 미리 정해진 역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이렇게까지 큰 안도감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었습니다. 아무도 제 하루를 평가하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가 때로는 공허함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공허함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의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모두 제가 정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분명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이전의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리된 식탁, 차가운 시선, 이미 끝나 있던 회의의 공기 같은 것들이 불쑥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어디에서 벗어났는지를 증명하는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바꾼 증거였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 내리려 했던 결정들, 저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지워지려 했던 제 권리를 되찾게 해준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어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지나온 길을 기억하기 위한 증표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해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달라졌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맞추지 않았고 제 감정을 먼저 소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늦게나마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실이 저를 숨쉬게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문 불안이 아니라 반가움에 가까웠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도 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시간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아팠고 버거웠고 분명히 잘못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역시 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제 삶에는 명확한 기준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저를 버리지 않는 것. 그 기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고 밀려나지 않고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계획 속 인물이 아닙니다. 동정의 대상도 관리의 대상도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제 삶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